수요일까지는 근데 저번 거 확통 숙제가 있잖아. 그래서 그건 해와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그때 뭘 한다고 했던 학생들 외에는 내가 알아서 정해서 줄 거니까. 자, 일단 우리 18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할 거를 좀 질문을 할게요. 모의고사에서 질문할 거 14번이랑 아마 14, 21, 29 뭐 이 정도 중에 있을 것 같은데 21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21번은 이제 뭐 fx가 x-를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 정도만 찾으시면 금방 나오죠, 그죠? 14번만 해주면 될까? 29번은 답이 나오니 그러면? 14번 해줄게요. 14번 약간 생소할 겁니다. 얘도 역시 조금 낯설 수 있는 형태 한번 봅시다. 정의역은 0부터 6까지인데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아요.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근데 gx라는 거는 뭐에 대한 0부터 x까지 정적분이래. 그렇다는 거는 이 fx라는 녀석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g'x와 동일하죠. 그죠? 그럼 gx에 대해서 우리가 gx를 fx를 가지고 그림을 좀 그려줍시다. 일단은 0에서 접선기가 0, 그 다음에 여기가 2, 4, 6인데 여기서는 극대가 되고 여기서 극소가 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접선기가 0이 되죠. 그러면서 G4가 0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G6은 G2- G4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초에 gx라는 함수가 0부터 x까지의 정적분까지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있냐면 g0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너에서의 함수값과 너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얘는 0, 얘는 음수기 때문에 요 g4라는 게 x축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x축을 잡아주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서 극대, 여기서 극소가 돼야 되는데 극소값이 음수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6이라는 거는 G2에서 G4를 뺀 거예요. 너에서 너만큼을 뺀 게 6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렇다는 거는 당연히 G2보다는 G6이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왜냐면 요 선분의 길이가 너부터 너까지 요 함수값의 차이가 X축부터 G6까지의 요 차이가 되니까 대략적인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이와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까지만 그리시면 되고 자, 그랬을 때 기억번 gx는 x는 4에서 극소 당연하죠. 니은번 0부터 6 사이에서 실근의 개수는 4개가 아니라 몇 개냐면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이 제일 어렵죠. 자, gx는 0의 근 중에 가장 작은 양수를 k라고 한다면 여기를 k라고 잡는 거네. 문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요거 오타 있어요. 함수 hk 아니고 hx예요. x에 대한 함수죠. 이거 hx로 바꿔주세요. h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dt 마이너스 절대값 gx인데 얘를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그러면 hx는 0부터 x까지 절대값 fdt 마이너스 다시 너가 절대값에 0부터 x까지 fdt 이렇게 생겼죠. 그럼 절대값 gx는 그릴만 하고 왜냐면 gx는 내가 그려놨으니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냐는 거야. 이 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그러니까 0,0을 지나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요 도함수가 fx가 아닌 절대값 fx가 도함수가 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맞죠? 그럼 절대값 fx라는 거는 얘가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절대값 fx를 가지고 그럼 난 그림을 그려볼게. 우리가 f'x에 그러니까 사실은 얘가 지금 절대값 g'x인 거죠. 절대값 g'x. 도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워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원함수를 다시 그렸을 때의 상황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함수의 모양이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부터가 달라져요. 감소하는 대신에 증가해야 되죠. 감소하는 대신에 동일한 모양으로 증가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증가해요. 즉 너에 대해서 너부터 너까지가 서로 대칭입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의 특징상. 그 다음에 여기부터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평행이동이 돼서 똑같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림이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요만큼이랑 얘랑 얘는 서로 평행이동이 된 관계에 있다. 이 정도 느낌만 알고 계시면 이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고.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너 hx라는 함수는 너에서 너를 뺀 거죠. 그럼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0이 되겠지. 그럼 봐봐. 여기서는 당연히 0이 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함수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너에서 너를 뺀다는 거는 사실은 요거에 요 대칭이 있죠. 대칭축이 있죠. 요 대칭인 녀석에다가 얘를 빼고 그거를 2배를 시킬 수 있죠. 대칭인 녀석이 바로 누구냐면 2에서의 너의 함수값인 G2예요. 그러면 G2에서 요만큼 이 부분을 이제 뺍니다. G2에서 얘를 빼는 건데 요 함수가 뭐가 되냐면 이제 GX가 되죠. GX. 그거에 2배를 하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를 뺀 거니까 또 똑같이 얘랑 똑같아요. 모양 자체는. 근데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2배가 됐어요. 높이가 얘가 2배가 됐어요. 이만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부터는 요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어때요? 계속해서 평행이동된 거니까 일정해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나옵니다. 얘가 누구냐면 아까 내가 여기가 얼마냐면 G4죠. 너가 G2지. 그럼 G2에서 G4를 뺀 건데 G2에서 G4를 뺀 게 바로 누구냐면 아까 여기 G6이었죠. 그래서 너가 G6이에 G6으로 가는 형태. 이렇게. 대강 이런 느낌이에요. 얘가 지금 누구냐면 h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근데 hx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k부터 4까지 정적분을 다시 하겠대. k부터 4라는 거는 여기가 k가 있거든. k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고 싶어요. 근데 hx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 k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겠다는 거는 이 부분의 정적분을 보고 싶은데 이 부분의 함수는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그렇죠? 얘를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 k부터 4까지 2배의 g2 마이너스 gx를 정적분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너가 0부터 2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에다가 8-2k를 곱했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은 이 0부터 2까지 fx에 대한 정적분이 누구냐면 여기거든? 얘가 사실은 정확히 누구예요? 얘가 G2죠? 그죠? 얘가 요 높이잖아. 얘가 G2예요. 그럼 여기가 G2잖아. 그래? 그럼 이거를 밖으로 빼주면 너는 2배 G2 곱하기 4 빼기 K죠? 얘가 뭘로 바뀌냐면 0부터 2까지 fx dx 그리고 마이너스 gx가 되겠죠. 근데 얘를 지금 어디부터 정적분한 거야? k부터 4까지 정적분한 거네. k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해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되나? 마이너스에 k부터 4까지 gx의 2배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에서 나와 있는 8-2k 곱하기 0부터 2까지의 정적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얘가 지금 우변에 나와 있는 식이죠.
왜냐면 얘가 4 빼기 k 곱하기 2를 한 게 8-2k. g2가 0부터 2까지 fx dx.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얘랑 같으려면, 너랑 같으려면 이 부분이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0이 되나요? k부터 4까지 gx를 정적분을 해보면 0이 될까요? k는 여기 있고 4는 여기 있는데 이 부분이 정적분이지 0이 안 나오겠죠, 그죠? 얘랑 같고 요만큼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너랑 이제 같지 않죠? 이렇게 같지 않아야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 찾는 게 요 부분이랑 너랑 같은 거 찾는 게 이 문제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만 잘 표현하시면 돼요. 요 부분에서의 함수를 이 부분에서의 함수를 어떻게? 너에서 G2에서 너를 뺐다. 이 함수. G2에서 GX를 뺀 게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에서 뺀 건데 너에서 너를 뺀 건데 너에서 너를 뺀 거는 G2에서 너를 뺀 거의 2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요거. HX가 이렇게 생겼다. 됐고, 저번 숙제에서 질문을 좀 할게요. 6회차. 응? 응. 질문할 거 번호를 부르시고 문제를 봅시다. 자, 21번이랑 36번 31 35 43 21번 볼까요? 중간에 있으면 더 하세요. 자, 21번은 뭐 하는 거냐면 시그마를 하는 건데 이거를 쭉 늘어놓으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쭉 늘어놓으면서 관찰을 하시면 되고 사인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n파이라는 값은 정확하게 4개마다 반복이 돼요. 사실은 그죠? 왜 4개마다 반복이 될까? 사인 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2분의 파이 단위로 계속 바뀌고 그러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사인 함수에서 코사인 함수를 뺀 사인 2분의 n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n파이라는 값도 4개마다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한 8개 정도를 식을 써보시면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보입니다. 잘 보세요. 일단 n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 정도만 써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사인 2분의 n파이에서 코사인 2분의 n파이를 뺄게요. 단위원을 쓰시면 조금 편하고 단위원을 쓴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xy 좌표의 차이인 거죠. y값에서 x값을 빼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되겠어? y에서 x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는 y에서 x 뺀 거니까 1이에요. 맞아요? 역시 y에서 x 뺀 거니까 1이죠. 얘도 y에서 x 뺀 거니까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마일 1, 1, 마일 1, 1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 돌아가요. 근데 시작 자체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1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1, 1 마일 써주면 돼.
자, 이렇게 흘러가는 수열이에요. 그럼 이거 4개를 묶어볼까요? 4개마다 규칙성이 있으니까 합을 한다는 거를 4개마다 묶어서 본다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죠? 이만큼 더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 나오나요? 너가 마이너스 7이고 너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이것도 얼마 나오죠? 얘도 마이너스 4 딱 나오지 않나요? 그죠? 계속해서 4개마다 마이너스 4가 나오는구나. 이런 규칙성을 보는 문제. 그 다음에 31번. 그래서 수열에서의 규칙성을 본다는 거는 몇 개마다 규칙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규칙성을 내가 묶음 단위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씩 묶어서 보는 게 제일 편하다. 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근데 모든 자연수 SN에 대해서 AN은 일단 양수 밑줄. AN 양수인 거 왜 줬을까? AN 양수인 조건은 보통 언제 많이 주죠? 언제 줄까요? AN으로 내가 양변을 나눌 일이 있을 때 많이 줘요. fx가 양수다. 뭐가 양수다. 그러면 0으로, 그러니까 너를 나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표현해서 이거 혹시 내가 식변형을 할 때 AN으로 양변을 나눌 일이 혹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식을 한번 볼게. 이렇게 됐거든. 루트 SN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SN. 너가 이 자리를 AN이라고 돼 있는데 이 AN이라는 거를 내가 SN의 형태로 사실은 변형을 할 수가 있죠. SN을 AN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AN을 S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AN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SN에서 SN-1을 빼는 형태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혹시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A1은 1이고 너가 A 20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식을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얘가 지금 n 플러스 1이고 너가 n이라서 식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너에다가 어떡할까? 우리가 식 변형을 조금 더 해줄게요. 원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접근을 했냐면 SN에서 SN-를 빼가지고도 많이 했고, 그러면 양변에다가 얘를 한번 써볼까? 이거는 어때? 양변에다가 너의 켤레를 한번 곱해볼게요. 이런 게 혹시 의미가 있나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AN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잘 안 되네. AN이 항상 양수이고, 첫 항이 뭔지는 지금 안 나와 있어. A1이 1이네. A1 1이고, A 20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안 되면 그냥 대입을 하는 게 맞지. 1 대입해볼게요. 그럼 A2는 너가 A1, 너가 루트, 너가 S2니까 A1 더하기 A2니까 이렇게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죠? 양변에다 1을 넣었어요. n자리에 1을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A2에 대해서 너가 A2 더하기 1은 루트 A2 더하기 1이네. 여기서 필요했구나. A2 더하기 1이 얼마예요?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n이 2 이상이구나. 에이, 그래서 2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래, 이거 안 되네. 이게 이렇게 되면 A2 플러스 1이 0이거나 1이 돼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여기다 그러면 2를 넣을게요. 그럼 A3은 A2 너가 루트 A1, A2, A3 마이너스 A1, A2 이렇게 되겠네. 근데 A1이 1이고
근데 얘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이상한데? 서로 소거되는 형태를 계산해달라는 건가? 잠시만. n이 2부터 성립하면 S2, 루트 S2는? 뭔가 이상한데? 없어진 형태를 쭉쭉쭉 더하겠다는 얘기인가?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이거를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대입해봤자 답이 안 나오고 an을 나눠주겠습니다. an 나눌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쪽을 쭉 더하면 좀 식이 정리가 되나? 근데 an분의 n 플러스 1 자체가 합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 오타가 있나? 뭐가 이상한데? 이게 지금 n 플러스 1이 아니거나 n이 2부터가 아닐 텐데 그러면? 잠깐만. 아, 그죠? SM-1이죠? 미안해요. 여기가 오타예요. 얘가 -1이에요. 그래, 말이 안 되지. 이 상태가 돼야 돼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상태가 맞죠? 너가 이거 수정해 주세요. AN인데 AN을 SN-SM-로 바꾸는 게 맞죠? 이게 맞죠? 그죠? 이렇게 돼야 돼요. 쏘리. 그래서 약분이 되죠? 그죠? 왜? 얘도 양수거든. AN이 양수란 얘기는 얘네도 다 양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양변은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S 루트 SN 마이너스 루트 SN-1이 남아요. 너가 1이란 얘기야. 이렇게.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다가 n을 1부터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럼 애초에 요 루트 SN이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 나오죠? 그것도 공차가 얼마짜리예요? 공차가 1짜리 등차 수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 루트 SN n 더하기 내가 1 들어갔을 때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SN n제곱이죠. 끝이죠. 근데 얘가 지금 첫 번째 식 자체가 n이 2부터 그러면 요게 지금 안 맞나 본데? 왜냐면 A20이 아닌가? 아 되는구나.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죠? 여기다 20 넣고 21 넣고 빼면 되죠. 그죠? S 20 빼기 S 19가 A20이죠. 요거 때문에 요거 오타라서 미안해. 어쩐지 이게 답이 없죠. n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죠. 이거를 집어넣읍시다. 자, 그 다음에 35, 6, 7. 자, 자연수 m에 대해서 fm이라는 거를 m의 각 자릿수의 합이라고 하겠대. 근데 an이라는 거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fk의 최대값이래요. 예를 들어 a10은 9래. 왜 a10은 9인 거야? 왜 a10이 9인 거죠? 1부터 10까지의 각 자릿수의 합을 더해보면 1일 땐 1, 2일 땐 2, 3일 땐 3, 9일 땐 9, 10일 땐 다시 1이죠. 그렇기 때문에 A10은 9가 최대네. 자, 그럼 A20은 얼마일까? A20은 10이 되죠. 왜? 1 더하기 9나 1 더하기 9가 제일 크죠. 1 더하기 9가 제일 커요. 10이 최대. 그럼 A30은 2 더하기 9죠. 이런 식이죠. 그죠? 11이죠.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A31이라고 달라질까? 31이 어차피 11, 3 더하기 1이 11보다 크지 않은 이상 딱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부터 달라지죠? 사실은 30이 아니라 정확히 29일 때 달라지죠. 그러면 A 9일 때부터가 9. AN 입장에서는 그러면 A 9부터 A 18까지가 9예요. 맞나요? A 19부터 A 28까지가 10이죠.
이런 수열을 나타내요. 그래. 그럼 너는 1부터 40까지 합하는 거니까 끝났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해주시면 됩니다. 10개씩 10개씩 있죠? 그래서 이 최대값이라는 게 뭐에 영향을 받는가? 그럼 끝자리는 9인 게 무조건 최대구나. 그리고 앞자리 10의 자리가 1씩 커질 때마다 1씩 최대값이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간별로 값이 일정한 이런 형태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36번. 자,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C0와 중심이 4,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인 원 C1이 있대요. 그랬을 때 n이 1부터 3까지 쭉쭉쭉 x축에 접하는 원 cn 플러스 1과 cn 플러스 1이 c0와 cn에 동시에 외접하고 그 반지름의 길이는 원 cn의 반지름 길이보단 짧대요. 그때 너의 중심에 대한 얘기고 중심의 y좌표분의 x좌표 사실은 원점과 연결한 기울기의 역수라고 보셔도 되고 원점과의 평균 변화율의 역수죠. xn분의 yn의 역수 그것들을 시그마를 하고 싶대요. 그림을 일단 잘 그려주면 돼. 봐봐.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C0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1이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서 접해야 돼요. 원점에서 접하는 이렇게 생긴 원이죠. 이제 그림이 좀 없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4,4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 C1이고 그럼 4,4인데 잘 생각해보면 너의 중심 간의 거리가 얼마죠 지금? 지금 두 원의 상대적인 관계도 보고 싶어? 나는 C0와 C1의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얼마예요? 5가 되죠.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얼마예요? 그렇다는 건 둘이 외접하는 상황이죠. C0와 C1은 서로 외접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C1은 중심이 4,4이면서 반지름이 4짜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너가 4,4 너도 4 너가 1이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에요. 대충 괜찮죠? 자 이제 뭐라고 하고 있어? 그 다음 원은 즉 C2는 C0랑 C1에 외접을 하면서 X축에 접해야 돼요. 그러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C2보다는 짧아야 된대. 무슨 얘기야? 어디에 대충 놓인다는 거냐면 이쪽에 이렇게 놓이겠다는 거죠. 이렇게. 둘에 접하면서 요 X축에 접할 수 있는 상황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어떻게 접할 수 있죠? 어느 쪽에서? 너의 왼쪽에 졸라 크게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크죠? 우리는 얘보단 작다며. 이렇게 접하면 얘보단 무조건 커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요거예요. 이제 해야지 뭐. 자, 너의 중심. 자, 원과 원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요 두 가지 상황은 무조건 어떻게 풀어내냐면 너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 그 다음에 원과 원이 접한다는 중심과 접점이 일직선상 위에 있다로 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조선 들어갑니다. 너랑 중심과 접점, 중심과 접점을 싹 다 연결하시면 끝. 다 풀었어요. 이 보조선이 필수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 보조선을 그리고 나면 여러분의 눈에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나는 이와 같은 도형이 보일 것이고 이 도형이 보이면 역시 보조선을 이와 같이 필수적으로 그립니다. 어떤 보조선을 그리죠? 도형이 보이는 거 얘기해 보세요. 내가 보조선을 그리면서 보조선으로 인해서 생긴 도형이 뭐야? 어떤 도형이 보여요? 뭐? 자신 있게. 뭐야? 뭐 보여? 내가 빨간색 그려놓으니까 어떤 도형이 보여? 땡. 사다리꼴이 보이죠? 사다리꼴 보조선 뭐예요? 얘죠? 맞아요. 자신있게 하면 돼. 이게 끝이야. 다 풀었어. 이 보조선 안 그리면 못 풀고 이거 그리면 그냥 풀린다고. 저렇게 생긴 사다리꼴에서 저렇게 생긴 보조선을 긋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 사다리꼴은 이 자체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습니다. 그죠?
저렇게 보조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이 사다리꼴이 직사각형과 직각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게 돼 있어요. 맞죠? 직사각형의 특징은 뭐냐면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너가 서로 수직 관계를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에서 맨날 뭘 써요? 뭘 쓰겠어? 직각 삼각형에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뭘로 들어가 있어? 뭐? 피타 써요. 무조건 피타 쓰고 끝납니다. 끝이에요. 자, 보세요. 자, 너의 새로운 반지름을 나는 지금 두 번째 반지름 너를 이제 뭐라고 잡을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번의 원을 그리고 너의 반지름을 구하시오가 이 문제의 풀이가 아니라 n번째 원이 있고 그 다음 또 n 플러스 1번째 원이 있고 n 플러스 2번째 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n번째 원과 n 플러스 1번째 원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약간은 귀납적으로 정의됐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쪽 원이 너랑 접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쪽과 접한다라는 사실을 배제하고 이쪽에서 접하는 것만 할 거예요. 이 부분만. 그래서 얘도 이렇게 아까 연결한 요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나는 뭘 써주셔야 되냐면 얘를 그려주셔야 돼요. 그림이 아주 거지같이 생겼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보세요. 얘가 지금 4라고 나와 있는데 난 너를 4라고 안 잡을 거야. 너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Rn이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n번째에 대해서 그 다음 n 플러스 3번째를 난 표현을 할 거야. 이거 일반화만 시키면 끝이에요. 너가 Rn이면 이만큼도 Rn이죠. 근데 이만큼이 1이자. 너가 1이라는 건 이만큼이 1이에요. 즉 너가 Rn-1이에요. 이만큼이. 맞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가 돼? 피타 쓴다니까 그러네. 얘를 뭐라고 불러? 루트 1 더하기 Rn의 제곱 마이너스 뭔 소리야?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너가 Rn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쓸 거예요. 사실은 이 Rn이라는 게 가면 갈수록 보시다시피 1보다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1보다는 좀 작아지죠. 사실은 1 빼기 Rn을 쓰는 게 맞아요. 원래는 처음 원만 얘보다는 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너보다 작아지거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다 1보다 작아요. 얘만 1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Rn-1이라고 쓰는 건 사실은 틀렸어요. 1-Rn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아무 상관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쓸게요. 너가 요 선분의 길이가 당연히 뭐랑 같아야 돼? 너 더하기 너랑 같으면 돼. 이게 끝이야. 이 관계식 쓸 거야. 자, 얘는 또 어떻게 구하겠어? 이거 할게. 자, 이번엔 너의 반지름은 R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봐봐. 이만큼이 Rn 플러스 1이지. 이만큼 얼마야? 1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이지. 맞죠? 이만큼 얼마야? 1 더하기 Rn 플러스 1이지. 맞아요? 역시 이만큼 얼마예요? 루트 제곱 뺀 거지. 맞아? 너는 그러면 루트. 그냥 바로 쓰시면 4Rn 플러스 1이죠. 맞죠? 제곱 뺏으면 얘도 똑같이 4 이렇게 나와. 4Rn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이쪽에서. 얘도 해줘야지. 자, 이만큼 너가 뭐냐면 Rn 더하기 Rn 플러스 1이죠? 그럼 요만큼은 어때? 너부터 너까지는. 이만큼에서 이만큼 뺀 거죠. 그게 얼마? Rn 마이너스 Rn 플러스 1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만큼은 다시 얼마예요? 너의 제곱 빼서 루트 4 Rn 플러스 1이네요. 됐죠? 자, 결론. 식 써볼게. 좌변 루트 4Rn 너는 루트 4R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4Rn 플러스 1 이 끝이. Rn과 Rn 플러스 1의 관계가 나왔죠. 그럼 쓰면 되잖아. 그랬을 때 너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X좌표는 이만큼이죠. 얘가 X좌표죠. 맞죠? Y좌표가 누구야? Rn 플러스 1이지. 즉 Xn 플러스 1은 정확히 누구냐면 이 녀석이에요. 이 루트 Rn 플러스 1이고 Y좌표는 Rn 플러스 1이죠. 이거 맞지? 문제에서 뭐 해달래?
이거yn분의 xn을 해달라며. 그럼 결론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인가요? yn분의 x니까 너분의 너죠. 그러니까 루트 rn분의 2가 되겠죠. 여러분은 요걸 구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rn과 rn 플러스 1의 관계가 나오죠. 어때요? 일단 요거 다 지워도 되죠? 지울 수 있죠? 그리고 양변은 뭘로 나눌 수 있어? rn, rn 플러스 1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와요? 루트 rn 플러스 1 분의 1 요거 2항 마이너스 루트 rn 분의 1는 1 무슨 수열? 역수가 등차 수열이구나. 그래서 결론 루트 rn 분의 1이라는 거는 너가 공차가 1짜리인 등차 수열의 형태가 나온다. 그럼 너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가 첫 번째 r 1이 얼마죠? 얘 어차피 1부터 성립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반지름의 r은 4였죠. 그러니까 1 들어가면 너가 3대 그러면 1 들어가면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갖다 넣으면 돼. 끝! 어렵죠? 얘는 뭐가 어려운 거야 도대체? 도형이 어려운 거야. 저 원이 개만이 외접하는 게 어렵다고. 야 이거 보조선 이렇게까지 그릴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냐고. 원과 원은 중심까지는 연결을 했겠지. 사다리꼴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국룰이라고. 나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모르고서 그냥 보조선 긁고 나서 푼 거라고 지금. 무조건이 이렇게밖에 안 풀어요. 얘는 암기라고 그냥 사실. 저 사다리꼴이 나오면 무조건 연결하고 마지막에 피타 쓴다가 끝이에요. 저렇게밖에는 풀지 않습니다. 37번 37, 43 수열 AN이 이렇게 돼 있네. 1부터 n까지 AK를 합한 거랑 1부터 n까지 EK를 합한 거랑 즉 쭉쭉쭉 다 더한 거랑 짝수 번째를 다 더한 거랑 서로 같죠. 근데 집합 A는 AN들을 모아놨고 너가 1부터 100까지의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 NA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내가 어차피 N이라는 거는 1부터 100까지죠. 그럼 봐봐. 양변에다가 내가 1, 2, 3, 4 천천히 대입해볼까? 그럼 A1은 A2가 되죠. 그죠? 일단 양변에 1 넣었어요. A1 더하기 A2는 A2 더하기 A4예요. 몇 개만 좀 써볼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은 A2, 4, 6이에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죠. 지금 내가 A1부터 A100까지 요 원소들을 모은 게 집합 A라는 집합인데 그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가 된다는 거는 그 100개의 AN들이 최대한 A1부터 A100이 최대한 값이 서로 달라야 돼요. 그죠? 얼마나 서로 다를 수 있는지 최대한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한다면 얼마나 서로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 근데 일단 A1이랑 A2랑 같죠. 그러니까 두 개는 이미 겹치고 있고 A1, A2가 같고 여기서 A1이랑 또 누가 같아요? A4가 같죠. 그럼 여기서는 누가 같아요? 이렇게 같아지네. 조금만 더 써볼까요? 2468이죠? 근데 이미 너랑은 같죠? 너랑 너도 같죠? 너랑 너도 같죠? 너랑 누구랑 같아요? 얘랑 같죠?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개신기하게 우리는 2의 거듭제곱끼리는 다 같게 되네. 그럼 A1, 2, 4, 8 쭉쭉쭉 같고 A, 3, 6 그 다음 누구랑 같아? A, 9라고 대답하면 곤란하고 3, 6 그 다음이 12가 되겠죠. 20 곱한 게 같아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고? 수열의 확신이라는 건 없어. 규칙성이 대충 그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갔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같지? 그 다음에 A, 5랑 뭐 이런 게 같겠죠? 이런 식으로 같아지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
사실은 내가 1부터 100까지 중에서 형태가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사실은. 2로 내가 최대한 나누세요. 2로 최대한 나눴을 때 남는 것들만 보면 돼. 그죠? 예를 들면, 48이야. 이 48은 누구랑 같아? 2로 최대한 나눠봐. 3이랑 같죠? 왜냐면 2의 4승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A3이랑 같아요. A48은 A3이랑 같아진다고, 이렇게. 그럼 거듭 제곱을 쭉쭉쭉 해가지고 곱한 형태들이라고. 즉, 내가 어떤 게 가능하냐면, A, 1, 그 다음에 2는 안 되죠? 3 되죠? 4 안 되죠? 5 되죠? 6 되죠? 6 안 되죠? 3에다 2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7 되나요? 7? 7 되죠? 8 안 되죠? 9 되나요? 9 괜찮죠? 3의 거듭 제곱이긴 하지만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11 되죠? 13 되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세기가 너무 귀찮은데? 홀수마다 다 되는 거 아닌가? 홀수마다 다 되네요. 15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5는 2로 안 나눠 떨어지잖아. 2로 나눠 떨어지는 건 다 갖다 버리겠다는 거야. 그러면 홀수마다 다 되네요. 그죠?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홀수. 1부터 100까지의 소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리는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이 그냥 이렇게 나온다. 너의 최대값은 50개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늘어놓으면서 규칙성을 보는 것들이에요.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도 그냥 쭉쭉쭉 쓰다 보면 규칙성이 보여, 친구들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할 건데, 그 규칙성을 이제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문제가 좀 남아있죠. 그죠? 당연히 규칙성이 나오게 하겠지. 자, 43번. 시그마의 형태인데, 자, 시그마에다가 시그마를 한 번 더한 거. 그러니까 합한 거는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었냐면, 내가 가로로 더하던 거를 세로로 묶어서 더할 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 이런 거 1부터 10까지 더하고 2부터 10까지 더하고 3부터 10까지 더하고 4부터 10까지 더하고 땡땡땡 10부터 10까지 더한 거를 세로로 써보시면 1이 1개, 2가 2개, 3이 3개, 4가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 그게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시그마 시그마 보통 그게 많이 나오거든. 한번 해볼게. 한번 늘어나 볼게. 자, 그러면 맨 먼저 J가 1일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J가 1일 때 바깥의 시그마를 먼저 정해야지만 안에 시그마를 정할 수 있죠. J가 1일 때는 i에 대해서 1부터 50까지의 시그마인데 i분의 마이너스 1의 i승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줄을 써보자. 첫 번째 줄이라는 건 J가 1일 때예요. J가 1일 때는 그러면 처음에 1 들어가면 얼마야? 1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죠? 3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4분의 1이죠? 마지막이 너가 50분의 하나 정도는 더 써줄까? 그래서 홀수 번째는 마이너스가, 짝수 번째는 플러스가 나오는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 괜찮죠? 그 다음에 자, J가 2가 되면 J가 2가 되면 애초에 요 시그마는 어디부터 출발하는 시그마냐면 안쪽 시그마 말하는 거야. 얘는 J부터 출발하는 시그마예요. 그죠? J가 1일 때는 1부터 출발했지만 J가 2일 때는 당연히 2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2부터 한 번 더 쓰세요. 야, 이게 어렵다고? 사실 처음 보면 좀 당황스러워요. 세 번째 줄까지 쓰면 보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가로로 더하던 거를 세로로 더한다고. 세로로 더한 걸 모르면 사실 못 푸는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계산이 안 되거든. 연산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더하면 얼마나? 너 2분의 1이 2개. 마이너스 3분의 1이 3개. 4분의 1이 4개. 마이너스 49분의 1이 49개. 50분의 1이 50개. 즉, 너가 마일 뿌릴. 마일 뿌릴. 마일 뿌릴. 땡땡땡은 빵이 되죠. 괜찮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조금 유형을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자. 귀납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오늘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 요새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뭐, 나와도 아주 변별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설명을 조금 하고, 5분만 쉬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오늘 수열은 마지막 단원입니다. 수열 3이 되겠죠? 등차 등기 한번 했고, 수열의 합 한번 했고, 얘가 이제 귀납법.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AN과 AN 플러스 1, 뭐 A2N, 무슨 뭐 A3N 등의 상대적 관계로 정의되는 거죠. 얘가 일단 첫 번째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많이 풀어내냐면 그냥 쭉 대입을 해서 대입, 나열, 규칙성을 찾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풀어요, 사실은. 이게 요즘에 나오는 문제의 가장 주된 트렌드이고, 근데 몇 개 정형화된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AN 더하기 AN 플러스 1. 이거는 종종 나옵니다. 원래는 개차수열, 개비수열,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거지가 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두 개의 합에 대한 형태 되게 많이 나와요. 얘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뿐만 아니라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AN 플러스 2. 세 개를 더해서 뭔가 어떤 함수가 된다 라는 형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풉니다. 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을 가지고 얘 합을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시그마 AN을 물어본 경우를 구하기. 그 다음에 그냥 AN 구하기. 크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둘씩 더한 거에 대한 얘기죠. 기본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AN을 1부터 10까지 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식을 이대로 그냥 이용을 하시면 되죠. 둘씩 더한 형태니까. 실제로는 나는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요? F, 처음에 1을 대입했다면 그 다음엔 F3을 대입하고 F5를 대입하고 F9까지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기다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4, 3 들어가면 4, 5, 4 들어가면 4,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속된 합을 구한다고 했을 때는 n자리에다가는 내가 두 칸 간격으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연속된 합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알려주고 나면 애들이 AN을 구한 다음에 다시 시그마를 하려고 하는 거지 같은 짓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AN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너에다가 AN 대신에 A, N 플러스 1을 넣어줘요. 이렇게 생겼죠? 위아래를 뺍니다. 즉 위아래를 빼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F, 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나와요. 보통 FN의 형태는 N에 관한 1차식 아니면 기껏해야 2차식 정도의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상수함수의 형태가 된다면 얘가 무슨 수열이 된다는 거야? 내가 두 칸마다 무조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칸마다는 규칙성이 없지만 두 칸마다는 규칙성이 생기는 이런 수열이 돼요. 그래서 내가 홀수 번째에서 출발했으면 홀수 번째끼리 등차 수열, 짝수 번째에서 출발했으면 짝수 번째끼리 등차 수열. 만약에 등차가 아니라 이게 n에 관한 뭔가 함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n이 원래가 fn이 2차식이었어. 그러면 fn 플러스 1에다 fn 빼버리면 1차식 나오거든?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요 차이들이 1차식의 형태가 된다는 건 사실은 차이로 정의됐다는 거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거를 개차수열이라고 부르죠. 개차수열. 이만큼이 개차가 돼요. 그들의 차이를 내가 어쨌거나 준 거잖아. 예를 들어볼까? 이거를 계산해봤더니 3n 플러스 1이 나왔대. 뭐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랬을 때 내가 요 A1을 줬고 나한테 뭐 A1이 뭐 2래. 그때 나한테 AN 뭐 구해달라고 했냐면 A 뭐 아까 뭐 31을 구해달래요. A 31 너무 많다. 21. 자, 21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A1에서 A21까지 가려면 몇 번 가야 되죠? 일단 한 번에 몇 칸씩 간다고? 한 번에 두 칸씩 가잖아. 몇 번 가면 돼요? 10번만 가면 되죠. 즉 여기다가 뭘 대입해주면 돼?
n자리에다가 1, 그 다음에 뭐 대입해요? 1, 3, 5, 7, 9 대입하면 1과 3의 차이, 3과 5의 차이, 5와 7의 차이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즉 이 자리에다가 n이 1, 3, 5, 19까지 대입을 해서 그들의 합을 합니다. 그들의 합을 어디다 더해주면 되냐면 A, 1에다 더해주면 그게 A, 21이 나오겠다는 얘기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같이 이웃한 두 항의 합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에는 한 칸을 건너서 우리가 두 칸마다의 차이를 주는 것과 동일하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표현 상당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나오던 개차수열 형태는 좀 식상하니까 저 형태 정도는 기억을 해달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A21은 2 더하기 여기다 1 들어가면 4죠. 3 들어가면 13이죠. 5 들어가면 너가 16인가요? 13이 아닌 것 같은데 3 들어가면 10이죠. 마지막에 19 들어가면 58인가? 맞죠? 근데 이 부분이 어떤 형태예요? 등차합이죠, 등차합. 등차합으로 계산이 될 거 아니야? 첫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몇 개? 이거 1 더해서 2 나누면 항의 개수 10개. 아까 10개였잖아요. 차이가 10개라며. 그래서 계산하시면 A21이 나오는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얘는 크게 두 가지를 물어본다. 뭐 합을 물어보거나 AN을 물어보거나 하나의 항을 물어보거나. 그럼 합을 물어봤을 때는 이거 구한다면 이걸로 가면 굉장히 돌아가는 행위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바로 그냥 이렇게 쭉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 중에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형태이고 그냥 대입하고 나열하고 규칙성을 본다라는 것들은 사실 특별히 정해진 형태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얘처럼 약간 정형화가 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an 플러스 1를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n 무슨 뭐 더하기 2 너가 뭐 2분의 1 an 플러스 3 너가 그때 조건이 중요한데 방식이 두 가지야. 너에 대한 조건을 AN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너에 대한 조건은 그냥 N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 두 가지예요. 아니면 아예 AN과 AN 플러스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도 다양한데 주로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는 AN에 대해서 주는 경우를 한번 해봅시다. 너가 AN이 뭐 1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다고 합시다. 넌 AN이 1보다 클 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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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계속해서 여기잖아. 5분의 1로 해야지. 뭐 예를 들면 5분의 1로 바꿔주세요. 잠깐만. 플러스 3을 하면 안 되는구나. 2분의 1 AN만 할게요. 2분의 1 AN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뒤에 3을 지우세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 자체가 기준이 AN이죠. 그죠? AN을 내가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왔을 거냐면 나한테 A1을 줘. 첫 항을 주고 내가 쭉쭉쭉 대입해서 뭐 A10의 값을 구해달라든지 뭐 이런 뭔가를 합을 구해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조금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가냐면 뒤에 항을 줍니다. 사실 요즘의 트렌드는 뒤에 항을 많이 줘요. 첫 항을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니면 뭔가 합을 준다든지 즉 첫 항을 주고 뒤에 거를 찾아가는 방식이 너무나 심플하기 때문에 거꾸로 뒤에 걸 줄 테니까 앞에 걸 좀 찾아가 볼래? 라는 방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걸 주고 앞에 걸 찾아가는 방식이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냐면 너를 함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너를 x값이라고 생각하면 너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y는 사실은 fx라고 쓸까? fx는 이런 관점인 거야. x 플러스 2거나 2분의 1 x거나 이렇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어때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 야 내가 an이 an 플러스 1이 다시 돼서 그 an 플러스 1이 다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얘는 합성함수의 관점이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봐. an이 an 플러스 1이 됐어. 그 an 플러스 1이 다시 들어가서 an 플러스 2가 되죠. 다시 들어가서 an 플러스 3이 되지. x가 들어가서 fx가 됐어. fx가 다시 들어가서 f 합성 fx 또 한 번 또 f 합성 f 합성 f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번을 재기적으로 다시 합성을 하는 형태예요. 그럼 합성함수를 여러 번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뭐였냐면 y는 x라는 보조선을 이용을 해서 뱅글뱅글 돌리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이번에 9월
9월 15번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이런 방식을 취하면 아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너가 x 플러스 2, 너가 2분의 1 x, 너가 2분의 1 x. 그 다음에 y는 x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거고 경계가 x는 1이죠. 이니까 너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야 됩니다. 구멍 얘가 없고 이만큼이 없죠. 자, 이렇게 생긴 상황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줬대. A5가 1이 되도록 하는 1 그래 1인 2 되는 모든 A2 값의 합을 구해볼래? 뭐 이런 거. 딱 이번 9월 모의고사 15번의 형태죠. 기본적으로 A5를 가지고 A2를 구해 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다 A5를 넣고 A4를 구해서 둘 중에 하나 되고 만족하는 거 찾고 또 A5를 넣고 둘 중에 하나 되고 만족하는 거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봐봐 A5가 1이야. A5가 1이라는 거는 이쪽이 1인 거예요. 맞아요? 함수값이 1이에요. 함수값에서 거꾸로 X를 찾아가는 게 뭐야? A5에서 A4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는 1이니까 갖다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이렇게. 그럼 교점이 있죠. 맞죠? 얘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죠. 왜? 얘가 x 플러스 1이니까. 넌 얼마야? 2죠. 그럼 다시 마이너스 1이 누가 되는 거야? A4가 되는 거죠. 2가 누가 되는 거야? A4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이 A4가 된 거니까 이번엔 다시 마이너스 1을 갖다 그어줍니다. 마이너스 1을 갖다 그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가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1 누구랑 만나? 얘랑만 만나죠. 한 곳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런 장점이 있다고. 내가 매번 위아래다가 다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너네가 수열에다 대입할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금 예를 들면 1이 된 거잖아. 얘가 1일 때 얘가 1일 때 그 다음에 범위 맞는지 확인하죠. 그럼 1일 때 1일 때 해보면 값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 범위 맞고 2도 범위가 맞아요. 근데 다시 너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일 수가 없지. 1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그래프를 이용하면 바로 보여요. 왜? 얘랑 안 만나잖아. 2분의 1 x랑 만날 일이 없어요. 음수니까. 근데 2랑은 어때요? 2는 한 요쯤 지나가겠죠. 그러면 누구야? 0이랑 너는 네가 2가 된 거니까 4가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네가 얼마니? 3이 되겠죠. 괜찮아요? 난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A5에서 A, 4, A, 3까지 찾아왔죠. A2는 어떻게 찾아? 또 이렇게 마3 갖다 그으면 돼. 색깔을 좀 바꿔줄까? 마3. 그럼 또 만나겠지. 얘는 누가 되겠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5가 되나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5 한 개 찾았지. 그 다음에 0이랑 4도 갖다 그어줘야 될 거 아니야. 0은 어디 있어? 얘잖아. 마이너스 2지. 4 갖다 그어. 4 얘랑 만나? 1인데? 안 만나죠? 4 누구랑 만나? 얘랑 만나지. 누구야? 8이지. 답은 뭐? 8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답은 1이 나온다. 이렇게. 굉장히 깔끔해요. 이 함수로 풀어내는 방식이 저와 같은 유형에 한해서 아주 깔끔한데 이 유형이 여러분이 되게 많이 보게 되는 유형입니다. 사실은. 괜찮죠? 그래서 특히나 언제 깔끔하냐면 뒷부분에 항을 줬을 때 내가 앞부분을 찾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수열 자체를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요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입하면서 규칙성 보는 거는 그냥 해주셔야 하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AN과 BN의 관계를 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20번, 21번, 22번 AN, BN의 관계를 가지고 표현된 것들이 있는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AN, BN을 가지고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서로 이제 수열을 적당히 합치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연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 2번, 3번 다 아까 설명했던 그 유형에 해당하죠.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형태예요. 그래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밑에처럼 이제 뭐 an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 1번. 얘 같은 경우에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2n이죠. 이렇게 줬고, 그때 L1부터 M1까지 합을 SLM이라고 하겠대. 근데 S1, 3은 뭐야? L 플러스 1부터 M1까지니까 너는 그러면 A2부터 A3까지죠, 사실은. A2 더하기 A3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있는 얘는 뭐야? S2, 4라는 건 A3, 4죠, A3, 4. 마지막에 S8, 10이니까 A9, 10까지죠? 그럼 각각이 뭐가 돼? 너에다가 N자리에다가 2 들어간 거, N자리에 3 들어간 거, N자리에 9 들어간 거. 이것들의 합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가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4 더하기 18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가 2부터 9까지니까 8개. 답이 이렇게 나온다. 2번. 이번에 수열 an 역시 너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3n이죠. an 플러스 1이 3n. 이와 같을 때 기억번. 수열 a, 2n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항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an 대신에 an 플러스 1을 넣어서 이렇게 식을 바꿔줄게요. 이렇게 양변을 뺄 수 있죠. 위아래를 빼보시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3이 나오죠. 얘를 뺐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어때? 내가 짝수 번째끼리 혹은 홀수 번째끼리 항상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니은번. 만약에 1부터 10까지 너의 합이 165가 된다면 너의 첫 항은 3인가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홀수 번째도 공차 3짜리 등차 수열에 해당하니까 그 등차 수열의 항의 10개의 합이 165라는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항인 A1 마지막 항인 A19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가 10개. 너가 165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할 수 있죠? 얼마 나오니? 33 나오나?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A1이랑 A19는 차이가 얼만큼이죠? 18개의 공차가 아니라 얘는 9개의 공차죠. 왜? 홀수 번째끼리니까. A1, A3, A5, A7 쭉쭉쭉 A19까지. 그러면 9개의 공차니까 플러스 27이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럼 27 빼주면 6이지. 6이 뭐야? A1 2개죠. 2A1이죠. 되겠죠. A1 3 맞죠?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디귿번. 너랑 너끼리 뺀 게 11대 A1은 2다. 이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A2랑 A2N만 쓸. 그러면 1부터 천천히 대입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A2-A1 A4 빼기 A3 A6 빼기 A5 마지막에 10 들어가면 A20 빼기 A19 쭉 더한 게 얼마냐면 10이래. 근데 잘 생각해봐라. 얘랑 얘네는 서로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너에서 3 더한 게 A4지 너에서 3 더한 것도 A4에 그럼 얘네는 사실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2 더하기 3 A1 더하기 3이죠. 그럼 너끼리 뺀 거나 너끼리 뺀 거나 계속 일정하죠. 이웃한 두 항의 차이는 계속 일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값이 다 얼마야? 얘가 지금 총 10개죠, 10개. 그게 10이지? 즉 이만큼이 1이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사실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A1이 2인가를 물어보고 있지. 여기다가 주어진 첫 번째 식에다 1 대입할 수 있죠. A 1 더하기 A2가 얼마야? 3이죠, 3. 요거 두 개 가지고 우리는 A1의 값 구할 수 있죠.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1은 1이 나오죠. 1. 그죠?
A1이 1, A2가 2가 나온다. 됐죠? 이 첫 번째 식은 우리 첫 번째 주어진 요 식에다가 1 대입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도 역시 비슷한데 얘는 AM이랑 AM 플러스 P랑 같아지는. 근데 3번이 조금 더 어려워요. 한번 상황을 볼게. 어떻게 돼 있냐면 AN 더하기 AM 플러스 1은 8 더하기 N이래. 8 더하기 N이고 그랬을 때 AM과 AM 플러스 P가 같아지도록 하는 두 자연수 M과 P에 대해서 FK는 P래. 즉 K 값이 들어가면 K 값은 지금 첫 항인 K죠. 첫 항인 K. K 값이 첫 항이 되면 우리가 그 K 값이 정해지면 너를 만족하는 그 P 값을 이제 정할 수가 있고. 그럼 무슨 소리냐? 잘 생각해봐. 지금 어차피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 8 더하기 N이 됐다는 얘기는 요 짝수 번째끼리 홀수 번째끼리 어떤 수열을 이뤄요? 공차가 1짜리 등차 수열을 이룰 거예요. 왜? 여기다가 N 넣고 N 플러스 1 넣고 서로 빼보면 우변이 1 나올 거 뻔하죠. 그럼 식 자체는 이 형태가 된단 말이야. 다만 여기가 1이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요거에다가 N 넣고 N 마이너스 1 넣고 빼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은 1 이렇게 돼요. 그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의 그들의 차이가 있다고. 그래? 근데 문제에서 첫 항이 K라며.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1 넣어보시면 첫 항이 K가 되려면 A1 더하기 A2가 기본적으로 9인데 그럼 너가 K면 너는 9 빼기 K죠. 이렇게 돼 있는 상황. K 값에 따라서 A1과 A2 이들의 시작점이 달라져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 홀수 번째만 나열한 수열이 있고 짝수 번째만 나열한 수열이 있는데 각각은 어차피 공차가 1짜리 수열이에요. 그죠? 이런 형태. 너도.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K지. 얘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9 빼기 K죠. 그럼 잘 생각해봐. 얘가 쭉씩 일씩 커져가니까 이쪽 홀수 번째 중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이 같아질 일이 있나요? 절대로 없죠. 즉 AM이랑 AM 플러스 P가 같다고 그랬는데 이런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홀수 번째끼리는. 짝수 번째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근데 너랑 이런 건 같을 수 있죠. 그죠? 너랑 이런 것도 같을 수 있죠. 아니면 얘랑 이런 것도 같을 수 있잖아. 그지? 즉 짝수 번째 일반항과 홀수 번째 일반항을 각각을 표현을 해놓고 네가 홀수고 네가 짝수일 때, 네가 짝수고 네가 홀수일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식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위에 거는 뭐라고 쓸까? 얘를 이렇게 쓸까요? 너가 A 2K-1 이라고 쓸게요. 너는 K가 이미 있네. 이 N-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너는 첫 항이 K가 돼야 되고 공차가 1짜리니까 N 그 다음에 1 들어가서 K가 나와야 되죠. 더하기 K-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요거 괜찮죠? 어차피 공차 1짜리니까 요거는 A N이라고 쓸 수 있고 너는 역시 N 더하기 이 자리가 달라져요. 1 들어가면 이번에는 9 빼기 K가 나와야 되죠. 9 빼기 K가 나오려면 7 마이너스 K가 돼야 됩니다. 이제 8 마이너스 K 미안해. 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죠. 여기 1 들어가면 저기 9 빼기 K 나오자. 첫 항이 9 빼기 K라며. 어차피 공차는 1짜리니까 n의 개수는 1인 거고. 그래서 너랑 이제 같다씩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볼게. 홀수 번째 항, 이쪽이 홀수고 이쪽이 짝수. 한쪽이 뭐 어느 쪽이 홀수건 짝수는 상관이 없어요. 너가 홀수고 너가 짝수인데 그러면 너랑 같기 위해서는 한쪽에다가 너의 이렇게 쓸까? A 너가 A A 뭐라고 쓰지? M 빼기 1 너랑 A 너가 M 썼으니까 MN 난 뭐지?
R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R 플러스 8 빼기 K. 이런 게 서로 같겠다는 거죠. 어떠한 홀수 번째 항과 어떠한 짝수 번째 항이 같겠다는 거야. 동일한 n 값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항의 번호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홀수 번째 어느 거랑 짝수 번째 어느 거랑 같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항을 시켜보면 m 빼기 r이라는 거는 너 빼기 너가 뭐가 되냐면 이 항 시켜보면 너가 9 빼기 k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m 빼기 r이 뭘까? 이쪽에서 두 항의 차이가 바로 p예요. 맞아요? 이 두 항의 차이 얼마야? 너 빼기 너 얼마야? m 빼기 r 빼기 이렇게 되죠. 그죠? 사실은 이 둘을 뺀 게 여기에 있는 p라고 p. 너에서 너를 뺀 그러니까 그 항의 숫자들의 차이죠. 그죠? 너가 그러면 너의 2배에다 1 더 빼면 되죠. 18 빼기 2k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17 빼기 2k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바로 p에 해당해. 이렇게. 물론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근데 k를 1부터 20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두 자연수 m과 p라고 했기 때문에 이 p라는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요게 양수일 때는 그냥 이대로 쓰고 얘가 k값이 8을 넘어가면 k값이 9가 되면 p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 p가 마이너스 1인 거는 뭐야? 내가 이거에서 이걸 뺐는데 뭐야? 아니지. 요거에서 요거를 뺐는데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럼 너에서 너를 빼면 1일 거 아니야. 사실은 나는 그렇다는 거는 p라는 값은 너에 대한 절대값이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결론 시그마 이걸 하시면 돼요. k를 1부터 너가 20까지 절대값 17 마이너스 2k를 하시면 되겠다. 요 3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제 1번, 2번에서 기본적인 요 상황을 해결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3번이 이제 요쪽 유형 중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간다?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로 그들이 공차가 같다는 걸로 흘러간다. 넘어갑니다. 이제 3번을 함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차피 홀수 번째와 짝수 번째가 각각 기울기가 1짜리인 두 평행한 직선 위에 있는 거죠. 함수 값이 서로 같다는 거는 이렇게 y값을 이렇게 그었을 때 너랑 너랑 이제 같은 이런 형태를 보는 건데 거기까지 가면 약간 TMI고 우리가 함수의 관점으로도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는 있다 정도만 알고 계세요. 넘어갑니다. 4번. 4번 개 쉬워요. 왜 개 쉽냐면 여기부터는 그냥 쭉쭉쭉 나열하면서 규칙성 보는 건데 S1부터 그냥 쭉 대입하시면 돼요. 어차피 내가 봐봐 SN에 대한 형태죠 기본적으로. 근데 나는 A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왜? AK가 0보다 작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 그러면 AK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건 사실은 SN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 AN들을 다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주어진 이 관계식에서 SN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AN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AN이라는 건 뭐냐면 SN과 SM-1의 차이죠. 그죠? 차이죠. 그럼 한번 써볼게. 자, S1부터 써볼게. 예의상 한 6개 정도 써주세요. 6개 정도 써줄게요. 자, 하나씩 넣어봐. S1은 얼마야? 첫 항 1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n에다 1 넣어. n에다 1 넣으면 1 더하기 마이너스의 1승. 너가 3의 배수인 경우.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1을 더하고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의 n승을 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얘는 sn 플러스 1이네. 밑에 거네. n이 1일 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2네. 그 다음에 n자리에다가 2가 들어가면 s3이 나오는 거죠. 그럼 2는 어디로 들어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들어가죠. 역시 1을 더하는 건 3이야. 근데 얘는 어때? S4가 된다는 건 3을 들어가는 거죠. 3이 들어가는 건데 마이너스 1에 3승이죠. 마이너스 1이죠. 다시 2가 돼요. 맞아요? 다시 너부터는 플러스 1 플러스 1 되겠지? 지금 어차피 규칙성 자체가 n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n값 기준에서는 3개마다 규칙성이 나올 거예요. 맞죠? 그럼 플러스 1씩 해주면 돼요. 플러스 1 하면 넌 다시 3, 넌 다시 4. 그 다음에 너가 다시 마이너스 1이 될 줄 알았는데 6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6승은 플러스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n이라는 건 결국에는 3의 배수마다 규칙성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의 n승 때문에 실제로 sn이라는 거는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마다 규칙성이 있어요. 그래서 S7이 얼마가 되냐면 일단 5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돼요. 자, 7을 대입했다는 거는 1을 대입했다는 것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왜? 1과 7은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너에다가 1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S8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S7이 5인 건데 S7이라는 걸 이 밑에다 써줄까요? 5 S8부터는 1씩 더해서 6, 7 여기서 마이너스 1이죠. 6 다시 7, 8, 9, 10, 11 여기서만 마이너스 1이죠. 10, 11, 12 땡땡땡. 나는 어디까지 구해서 벌써? S18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SN을 쭉쭉쭉 표기를 해봤는데 그럼 AN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SN의 규칙성과 AN의 규칙성은 맞물려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너의 차이가 뭐야? 이만큼의 차이가 얘가 바로 AN이에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게 AN이잖아. 즉 얘가 누구야? 이만큼의 차이가 A2예요. 근데 그들의 차이는 얼마야? 1이죠? 아, 그럼 1이고, 너만 마이너스 1이네. 나머지는 다 1이네. 너만 마이너스 1이지?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요 차이들이 뭐인 거야? 요 차이들이 다 AN들이에요. 그럼 누가 마이너스 1이야? A4가 마이너스 1이죠. 너는 A12 마이너스 1이죠? 6마다? 아, 그래서 0보다 작은 걸 찾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n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4인 자연수 10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의 개수를 구하시오. 끝이죠. 됐어요? 규칙성을 본다는 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보시면 안 되고 몇 개마다 규칙성이 나올지를 예상을 할 수도 있고 뭐 문제에서 보다 보면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넘어갑니다. 5번 볼게요. 한 10분 정도는 늦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죠. 자, 최대한 풀어볼게. 수열 AN은 이번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AN이 10의 거듭제곱인 경우에는 너에다 로그를 취하고 AN이 10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10의 거듭제곱을 AN에다가 하겠대. 그래? 예를 들어 자연수 K에 대해서 A1이 10의 K승일 때 수열 AN의 모든 항으로 이루어진 집합을 AK라고 하겠대요. 아, 그럼 A1이라는 거는 처음에 A1이 10의 1승부터 출발하겠다는 거지. 맞아요? 한번 해볼게. 그러면 A1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A1이 10의 1승이다. 얘를 의미해요. 이렇게 맞죠? AK가 요 자리에 들어요. 10의 K승으로. 그래, 그러면 A1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A1이 너니까 A2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맞죠? A3은 너가 얘도 10의 0승이잖아. 10의 0승이니까 로그를 취하면 0이 되죠. 맞죠? 근데 0은 10의 무슨 승이야? 없죠. 0은 뭐야? 10의 몇 승이야? 이거 로그 취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로그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너를 어디다 올리면 돼? 10의 지수로 올리면 돼요. 그러니까 A4는 누가 돼요? 다시 1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0의 0승이 1이잖아. 그러니까 너에다가 로그를 취하든 10의 거듭제곱을 해주는 둘 중에 하나고 로그를 취해서 정수가 나오면 로그를 취하고 로그를 취할 수가 없거나 정수가 안 나오면 그냥 10의 지수에다 올리라고. 그러니까 10의 0승이 된 거죠. 10의 0승. 그럼 어떻게 됐어? 1, 0, 1, 다시 반복되겠죠. 그럼 1, 0, 1, 0, 1, 0, 1, 0.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출발해서? 10에서 출발했고 10, 1, 0, 1, 0, 1, 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근데 NAK가 2가 아닌 자연수 K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수열 BN을 만들었대. 그러면 NAK가 2가 아닌 그런 애들을 천천히 모으는 거죠. 그럼 예컨대 이거 NA1이 3이잖아. 넌 2가 아니잖아. 즉 얘가 바로 첫 번째 K예요. 즉 K가 첫 번째인 B1은 바로 B1이 1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연수 K들을 모으기 때문에 지금 K가 1일 때가 얘가 성립하잖아. 이 조건이. 그러니까 B1이 1이라고. 제일 첫 번째 거. 그럼 2일 때는 어때? 10의 제곱이 됐어요. 맞죠? 처음에 A1이 10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그럼 너희가 로그 취하면 A2는 2가 되죠. 맞아? 이거는 로그 취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로그 취해봤자 뭐 나와? 로그 10에 2가 나오잖아.
로그 취해서 정수가 나오는 것만 로그로 취하라고. 나머지 그냥 10의 거듭제곱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A3은 다시 뭐가 돼야 돼? 10의 제곱이 돼야 되지. 그럼 원소의 개수 몇 개야? 얘는 2개네. 안 되네. 이렇게 된다. 그럼 3일 땐 되겠어? 안 되겠어? 10의 3승? 3 다시 뭐야? 10의 3승이지. 4가 되면 10의 4승? 4 다시 10의 4승이지. 5가 돼도 돼? 안 돼? 안 되죠. 6이 돼도 돼? 안 돼? 7, 8, 9 뭐가 돼? 10이 되네. 10의 10승 다시 10의 1승. 그러니까 너가 10, 1, 0, 1, 0, 1, 0, 1,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누가 되냐면 K가 12가 나옵니다. K는 어떤 게 되냐면 1, 10, 그 다음엔 안 봐도 10의 제곱이 되겠죠? 10의 거듭제곱 형태들만 되는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거 규칙성 보시는 거고. 6번. 자, 6번은 함수로 풀어내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다르냐면 AN이 홀수일 때와 AN이 짝수일 때로 나눴죠. 케이스 자체를 A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눴기 때문에 AN이라는 거를 X좌표로 보기에는 되게 불편해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함수로 못 풀어요. 그렇다는 건. 그러니까 AN자를 X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구분을 해가지고 새로운 함수 fx를 어떻게 정의할 거야? 홀수일 때마다, 짝수일 때마다 구간을 달리 정의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어떻게? 얘는 그냥 신나게 천천히 거꾸로 연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해볼게. 자, 그럼 A5가 5니까 위에 게 5가 되려면 A4는 2가 돼야 되죠. 맞죠? 근데 A4가 2였으면 2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길로 왔을 수가 없어요. 위에는 안 돼요. 아래로밖에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A4는 10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A4가 10이야? 그럼 A4가 10이면 다시 A4가 10이면 A3은 뭐가 가능해요? 자, 윗길로 가면 네가 뭐냐면 7이죠. 아랫길로 가면 20이에요. 7은 괜찮나요? 홀수니까 괜찮죠. 다시 A2는 뭐가 될 수 있어? 이제 A2는 안 쓸게요. 너는 윗길로 가면 4가 될 수 있죠. 맞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왜? 홀수가 아니니까 밑에 길은 14가 되죠. 얘는 괜찮죠. 경험상 밑에 길은 항상 괜찮네. 얘는 17이니까 괜찮죠. 얘는 위에 길 안 되겠죠. 왜? 짝수 나오니까 아래 길밖에 못 가죠. 너가 34가 되죠. 얘는 위아래 길 다 되죠. 37이 되고 너가 80이 됩니다. 얘도 위아래 길이 다 돼요. 11이 되고 28이 돼요.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3, 2, 1 요거 다 더하시면 끝. 이런 거는 그냥 늘어놓고 풀어난. 근데 한 요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작년 수능 21번에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서 작년 수능 15번. 그러니까 15번이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 해마다 뭐 지수 로그함수 참거짓도 나오고 무슨 뭐 수투도 가끔 나오고 뭐 거지 같은 도형도 나오고 뭐 다양하게 나오다가 결국에는 수능에는 그래도 항상 뭐가 나왔게? 무조건 수열이 나와요. 경험상 항상 수열이 나왔어. 올해도 그럼 확률로는 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을 특히나 이쪽 귀납법 쪽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이게 나왔거든. 작년은 쉬웠고 재작년은 약간 어려워서 재작년 기출이 바로 몇 번이냐면 재작년 기출이 어느 거냐면 아마 너네도 봤을 텐데 16번이 재작년 기출이에요. 16번 안 어려워요. 16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16번이 작년 나형 21번 여러분 기준에서 15번 이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자 일단 7번 볼게요. 자 첫 항이 3분의 1이야. 근데 이번에는 AN에 대해서 경우를 나눴지. 이거는 함수를 쓰려면 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함수를 쓸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 넣다 보면 시그마를 하겠다는 거는 딱 봐도 뭐냐면 이거 너 보나마나 반복되겠네. 넣다 보면 반복이 될 것 같아. 한번 넣어볼게. 3분의 1 넣으면 뭐가 돼? 위로 가죠. 2 곱하면 3분의 2 되죠. 그러면 또 3분의 2는 1보다 작으니까 위로 가죠. 뭐가 나와요? 3분의 4가 나와요. 맞아요? 3분의 4는 이제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 됐고 처음으로 돌아왔고 끝이죠. 즉 수열이 어떻게 생겼어?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1 3분의 2, 3분의 4, 3분의 1 3분의 2, 3, 4 반복되는 수열. 그래서 하나씩 대입하시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형태. 이런 것들은 한 6번째 항까지는 그냥 과감하게 잽싸게 대입하세요. 사실은. 귀납법에서 예전에는 각각의 일반항을 직접 구하는 게 이제 좀 주로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그냥 너네 그냥 나열해놓고 대입하면서 규칙성 관찰할 수 있겠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8번은 6번하고 거의 동일하죠. 근데 한번 볼까? 이번에는 뭘 줬어? A3을 줬죠. 그러니까 A1을 줬죠. A1이 3. 6번에서는 A5를 줬죠.
뒤에 거를 주고 앞에 걸 구해라고 했다면 8번에서는 첫 항을 줄 테니까 홀수 짝수 나눴고 AK가 3이 되도록 하는 케이스를 한번 구해달래. 아, 내 생각에는 이게 계속해서 대입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3이 되는 형태가 나오고 내가 더 이상 3이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얘도 대입을 하면서 규칙성 찾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대입해 보시면서 규칙성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AN이 짝수죠. 홀수죠. 밑으로 들어가겠죠. 밑으로 들어가면 얼마 나와요? A1, 그다음 A2. 처음에 A1이 3. 3은 홀수니까 아래로 들어갔고 2분의 96이니까 얼마니? 48인가요?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죠? 2로 나누겠죠 또? 2로 나누면 24죠? 10이지? 6이지? 3이지? 뭐지? 너가 번복이 됐네. 끝이네. 넘어갑니다. 9번 AN 플러스 1을 이번에는 이렇게 정의했네. 아, AN과 AN 플러스 1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정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AN과 AN 플러스 1을 가지고 AN 플러스 2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3이 2가 되고 A6이 19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 값의 합을 구해봐라. 이 9번 문제는 작년도 9월 모의고사인가 6월 모의고사인가 역시 21번에 해당해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찬찬히 찾아가시면 돼요. 먼저 우리가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AN이 AN보다 AN 플러스 1보다 더 클 때 각각 위아래로 이제 갈림길이 있다는 건데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어요. A4가 있고 A5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6은 19예요. A3은 2가 됐죠? 그럼 얘네에 대해서 얘네를 가지고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A2를 알기 때문에 난 A1은 지금 모른단 말이야. A2래. A3. A3에서 A6을 찾아가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나는 얘를 왜 찾아가는 거야? 왜 알아야 돼, 이거를? A4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A4를 왜 알아야 되는데? A2를 알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의 관계식은 두 개를 알아야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A3을 안다고 내가 A1과 A2를 몰라요, 지금. A3이랑 A4 정도는 알아야지만 A2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구하려고 이들의 관계식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거야. 근데 되게 간단해. 어차피 이들의 관계는 총 3번의 판단만 하시면 돼요. 어떻게? 너가 클 때. 아니지? 요렇게. 자, 요거 가능하고 4번이에요, 4번.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하고 요거 가능해요. 이거 가능하죠? 해볼게. 봐봐. 자, 만약에 이와 같다면 자, 왼쪽이 작으면 이쪽을 증가한다라고 할게요. 증가. 이쪽은 감소함수죠. 그죠?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만약에 증가한다면 나는 앞에 거를 2배 하고 뒤에 걸 더하시면 돼요. 너를 2배 하고 너를 더한 게 A5가 돼요. 맞죠? A4는 모르니까 그냥 A4라고 쓰면 돼. 너를 2배 하고 너를 더해서 A5가 나온 거니까 넌 누구냐면 아니지 4 더하기 A4가 나와요. 맞아요? 이 관계식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세요. 돼요, 안 돼요? 괜찮죠? 야, 근데 이거는 될까? 너랑 돼서 이렇게 됐거든? 너보다 네가 더 작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생각보다 금방 걸린다고. 얘는 이렇게 되면 2를 더한다고 그랬지? 이거 가능하죠. 근데 이건 또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뭔 말인지 가? 너가 너보다 작으면 2배 하고 너를 더한 게 너예요. 여기까지만. 이건 이제 아예 보질 말고 그냥 이렇게. 그러면 너보단 얘가 무조건 크니까 너의 2배에다가 너를 더한 게 너네. 즉 너는 얼마가 되냐면 4 더하기 3A4가 됩니다. 요거 가능하죠. 그죠? 그럼 너는
안 되고 너는 2 더하기 너가 3의 4죠. 그래서 이 경우에 A4는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19니까 5가 나옵니다. 괜찮죠? 이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나요? 3분의 17이 나오나요? 자, A4를 구했다면 검증이 들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너보다 A4가 큰가요? 첫 번째는 성립하죠. 세 번째는 다행히도 성립을 안 하죠. 그죠? 불행히가 아니라 다행히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A4가 많을수록 A1 구하는 게 졸라 귀찮거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자, A4가 5라는 건 알았어. 그럼 거꾸로 A2, A1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 가지 부등호에 대해서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나는 이게 제일 깔끔한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쪽에서 찾아가지고 네가 이제 되네 마네 뭐 해갖고 약간 헤매더라고. 그러니까 대충은 어떤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지 아는데 애들이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뭔가 빼먹는 경우가 많고 왜냐면 모든 A1의 합이잖아. 이거 그때 당시에 정답률이 아주 높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그럼 봐봐. 만약에 너면 얘네를 가지고 너에다가 2배를 해서 너를 더한 게 너가 돼야 되죠. 너에다가 2배를 해서 너를 더한 게 너가 돼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2A2 더하기 2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굳이 안 쓸게요. 그럼 2A2 더하기 2가 5가 되니까 A2는 얼마가 나와요? 한번 써줄게요.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헷갈리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요 부동식 요거를 만족하면 얘는 다 2분의 3이라는 거예요. 요건 괜찮죠? 여기까지. 네? 만약에 이와 같다면 어떻게 해야 돼? 너랑 너랑 더해서 5가 나와야 돼요. 맞아요? 그럼 얘는 얼마가 나와 이번엔? A2 더하기 2가 오면 A2는 얼마죠? 3이 나오겠죠? 어때요? 부동호 성립하나요? 성립하죠? 뭐야 전래줘야 돌아버리겠다. 3이 2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잖아 지금. 아니 여기서 안 됐다고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 될 수도 있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케이스 네 가지가 다 돼요. 그럼 여기만 확인해 주면 되잖아. 하면 돼요. 자, 너가 너보다 큰데, 너가 너보다 작은데, 그러면 너에다가 2배를 해서 너를 더한 게 너가 돼야 돼요. 얼마 하게? 너의 2배에다 2분의 3을 더해서 2가 됐어요. 4분의 1 되죠? 다 써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마지막에 판단하자고. 얘는 얼마야? 너에다가 너를 더한 게 너가 돼야 되죠. 괜찮아요? 너에다가 2배를 해서 너를 더해? 개소리죠? 너에다가 2배 해서 너를 더한 게 너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2개 더한 게 너가 되면 돼요. 이번에는 너무 쉽네. 이렇게 돼요. 자, 되는 걸 찾으세요. 뭐가 돼, 이 중에서? 얘네만 되잖아. 얘는 안 되잖아. 끝. 이렇게 된다. 답이 마이너스 4분의 1. 이 중에 애들이 안 빼먹었겠니? 이 4개 중에서 된다고 생각하고 막 예를 들어 더한다든지 뭐 답이 4분의 1이라고 쓴다든지 마이너스를 포함을 시킨다든지 뭐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헷갈린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 번의 판단을 하니까 딱 하나에 대해서는 실수가 잘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여러 번 하죠. 그래서 나는 요와 같이 부등식을 그냥 다 써놓고 그때마다 하나씩 나열하는 게 제일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넘어갑니다. 10번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해보시고 11번 자 너랑 너랑 합을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 4로 나눈 나머지니까 당연히 규칙성은 왠지 4마다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왠지 4로 나눈 나머지 뭔가 4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 1이랑 2의 합을 4로 나누면 얼마죠? 처음이 1이고 그 다음에 2고 둘이 합을 4로 나누면 3이죠. 둘의 합을 4로 나누면 1인가요? 둘의 합을 4로 나누면 0인가요? 둘의 합을 4로 나누면 1인가요? 둘의 합을 4로 나누면 1인가요? 둘의 합을 4로 나누면 2가 되죠. 자, 참고로 앞에 2개가 정해지면 뒤에 게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1개가 정해지면 뒤에 1개가 정해지는 경우에는 같은 게 나오는 순간 계속 반복이 되지만 얘는 앞에 2개가 정해지면 뒤에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앞에 2개가 반복이 돼야지만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1, 2가 똑같이 나와야지만 1, 2가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실은 2, 1이 나와도 반복이 되긴 했겠죠. 왜? 둘의 합이 똑같으니까. 1, 2나 2, 1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부터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6개마다 반복이 되는구나. 이렇게. 근데 4로 나온 나머지라서 4마다 될 줄 아는데 안 되네요. 그죠? 그럼 뭐 구해달래? 1부터 m까지 합이 166이네. 그럼 일단은 6개씩 더하면 얼마야? 요거 6개의 합이 정확히 8이죠. 8. 166이라는 거는 8씩 몇 번 더했어 일단? 8씩 20번 더하고 그 다음에 6이 남죠. 6이 남는다는 건 어디까지 더한 거야? 정확히 여기까지 더한 거죠. 그러니까 23번째까지 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23번째까지 아니죠. 그러니까 8씩 그러니까 6개씩 6개씩 20번이니까 120에다가 3개. 그래서 123이 되겠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약간 어려운데 여러분이 나열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13번도 별로 어렵지 않고 14번 기출 15번 16번을 좀 해줄게요. 15번 16번이랑 18번 15, 16, 18번까지만 합시다. 15, 16, 18까지만 뒤에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마저 좀 더 풀어줄게요. 다음 시간에 근데 저건데 우리 이제 모의고사 아니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숙제 좀 늦게 끝나면 되니까. 자, 15번 보세요. 첫 항이 6이죠? 근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대. an 플러스 1에다가 너거를 2-an이거나 an 플러스 p거나.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a4가 정확히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이 0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일단 처음에 6을 대입하면 A2까지는 쉽게 구해요. 그죠? 왜? 6은 양수니까 윗길로 가죠? 그럼 6이 양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랫길로 갔을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A2는 마이너스 4죠. 식을 써볼게. 너가 이렇게 되는데 너가 an 플러스 b 역시 얘도 함수의 관점으로 풀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불행히도 an 플러스 b라는 거를 내가 함수로 표현하기가 불편해요. p값 때문에 y절편이 어디쯤 있는지가 불편해서 나는 함수로 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대입해 볼게요. 듀라 왜? 아니야? 미간을 찌푸리고 있으면 나는 뭔가가 잘못됐나? 약간 이렇게 근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 첫 항이 6이니까 대입해 볼게요. 그럼 A1은 6, A2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밑에다 대입하겠죠. 그러니까 A3은 일단 얘가 나와요. 뭐나? 둘이 더하면 P 빼기 4가 나오죠. 그죠? 여기부터가 이제 갈림길이지 뭐. 뭐야? 너가 만약에 얘가 0보다 커나 같으면 즉 P가 4보다 커나 같으면 혹은 P가 4보다 작으면 그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저기다 뺀 거니까 6-P가 됩니다. 맞나요? 얘다 뺐어 이거를? 그러면 이땐 A에다 또 P를 더한 거죠. 2P 빼기 4가 돼요. 아재? 얘가 0이라며.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사실은 A4까지만 갔기 때문에 개 쉽죠. 한 어느 정도까지는 가야 돼? 한 A5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그래봤자 갈림길 2개 있겠지. 윗길 갈 수 있니? 밑에 갈 수 있니? 위아래 갈 수 있니? 아래 위 갈 수 있니? 길껏 해야 4가지. 4가지 중에서 되는 거 고른다 이 끝이에요. 얘는 다 되죠. 그죠? P가 6이거나 P가 2가 된다. 6일 때는 P가 4보다 커 나왔고 P가 2일 때는 4보다 작고 그래서 둘 다 괜찮다. 끝. 넘어갑니다. 자, 16번. 16번도 나름의 재미가 있는데 16번이 재작년 기출이고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이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가번식, 나번식을 어떻게 하죠? 가번식, 나번식을 서로 더해서 풀죠. 이거 더해서 풀어요. 더해서 푸는데 단순하게 더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AN에 대해서 원래는 이런 식이었거든. AN을 알면 AN 플러스를 알고 AN 플러스를 알면 AN 플러스 1을 알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AN을 알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AEN도 알 수 있고 AEN 플러스 1도 알 수 있고 두 개씩 할 수 있죠. 두 개씩 이런 식으로. 그래?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내가 수용도를 그려볼 건데 이거를 요 가로 방향으로 그리면 약간 불편하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A1부터 한번 표현해 봅시다. 맨 위에 A1.
A1에서 누가 태어나죠? 가계도라고 생각합시다. A1이 새끼를 쳐서 누가 나오죠? A2랑 A3이 나와요. n자리에다 1을 넣으면. 맞죠? A2는 새끼를 치면 누가 나오죠? A4랑 A5가 나오고 A6이랑 A7이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는 A8이랑 A9가 나오고 A10이랑 A11이 나오고 A12, A13, A14, A15가 나와요. 이와 같은 식으로 내가 빼곡히 연속적으로 다 표현이 될 거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면 A2랑 A3은 각각에 대해서 A2는 뭐라고 쓸 수가 있었냐면 A1-1 너는 EA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얘네는 너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너가 그냥 A2를 가지고 표현을 할까? 그냥 A2를 가지고 표현합시다. A2-1 너가 A2, EA2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얘네도 A3-1 EA3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얘는 처음에 A1이었는데 어차피 내가 마지막에는 이 AN들을 쭉 더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A20이 1이랑 주겠다는 건 A20에서 거꾸로 A10을 구하고 A10에서 A5를 구하고 A5에서 A2를 구하고 A2에서 A를 구해서 A를 일단 구하라는 소리예요.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A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나? 뭐 그럴 거야. 근데 이건 어때? 내가 이걸 다 더하고 싶어. 근데 더할 때 아무렇게나 더하지 말고 이거를 이렇게 묶어서 더하면 어때? 이만큼 합이 얼마가 나오죠? 3A1이 나오죠? 이만큼 합은 뭐가 나와? 3A2가 나오죠? 이만큼 합은 3A3이 나오죠? 그럼 너는 3A2 더하기 A3이 나오는데 A2 더하기 A3이 뭐였냐면 3A1이었죠.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3의 제곱 A1이 나와요. 얘는 뭐가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히 몇 번째까지만 합을 물어보고 있어? 63번째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항상 요 끝자리는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잘 보시면. 왜냐면 1개, 2개, 4개, 8개 항은 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A63이 되는 순간은 땡땡땡 A63. 얘는 몇 번째 줄일까? 첫 번째 줄이 1개, 두 번째 줄이 2개, 세 번째 줄이 4개, 네 번째 줄이 8개의 항이에요. 이에 n-1개의 항이죠. 그럼 여기는 32개의 항이거든, 사실은. 32개니까 2의 5승이죠. 넌 6번째 줄이에요, 6번째 줄. 그럼 넌 6번째 줄이니까 너에다가 30 곱했다면 3의 5승 A1이 됩니다. 중간 또 있겠죠, 3의 4승 A1. 그래서 싹 더하시면 뭐가 되냐면 결론. 너는 A1으로 묶고 공비가 3짜리. 3 빼기 A1 계산해보시면 2가 나오거든? 약분하시고 답이 그냥 3의 6승 마이너스 1이 되는 728이 나오는 그런 문제. 그래서 쟤를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합을 할 때 무턱대고 하지 않고 이런 관계식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봅시다. 원래 78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18번까지만 볼게요. 자, 보세요. 18번을 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요 an 플러스 1과 3 마이너스 an 절대값 an 마이너스 1 요거를 이제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대입을 해서 찾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너를 함수의 관점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fx는 너가 3 마이너스 절대값 x 빼기 1 이거 어때? 그리기 쉽죠? 그죠? 어떻게 생겼어요? 뾰족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너가 3, 아니지 1,3이 됩니다. 1,3 이렇게 생긴 함수가 fx예요. 너에다가 처음에 쭉쭉쭉 첫 항이 양수이고 뭐 대입하는 거죠. 자, 보조선으로 y는 x를 그려줄게요. 그래서 어떤 식이 되겠다는 거냐면 내가 지금 ak와 ak 플러스 1이 서로
다르고 ak와 ak 플러스 2는 서로 같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5래요. 5. 그때 a1 더하기 a5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첫 항은 양수래. 내가 임의의 양수를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볼까? 양수 좋아하는 거 뭐 있죠? 뭐 4 같은 걸 대입해보겠습니다. 왜 하필 4였지? 4가 딱 0이 나오네? 그래, 어쩔 수 없지. 일단 4를 한번 대입해볼게요. 4를 대입한다는 거는 A1이 4야? 그럼 A2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A2는 얼마가 되냐면 0이 되죠, 그죠?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야. 양수 대입했을 때 어떻게 되나? 어차피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냐면 4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너의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거꾸로 가야지. 미안해.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4의 함수값과 같은 x좌표를 찾았어요. 이 x값을 다시 함수에다 대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즉 A3은 누구냐면 0이에요. 3, 뭔 소리야? 2요. 그래서 여기 2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얘가 누구야? 2콤마이죠. 야, 근데 2를 대입했더니 다시 2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영원히 2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가서 만났는데 둘의 교점이 너야? 그럼 영원히 2야. 이렇게 끝난다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AK와 AK 플러스는 다르대. 그러면서 AK와 AK 플러스 2는 같대요. 즉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데를 한번 대입해볼까? 3을 대입해볼게요. 3을 대입해보시면 처음에 너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이 나오죠. 1. 즉 첫 항이 만약에 3이면 A2는 1이 나와요. 3 대입하면 실제로 1이 나오기도 하고 요 1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간다고? 이렇게 찾아간다고. 이렇게. 너의 교점을 찾아가요. 여기서 다시 함수값을 만나려고 세로 선분을 긋습니다. 이렇게 가있죠. 여기로 가있죠. 근데 다시 어떻게 돼? 너랑 만나고 다시 함수값을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뱅뱅 돕니다. 이렇게 돼요. 반복이 돼요. 잘 봐. 3 들어갔지? 1 나오지? 1 나오면 다시 대입해서 3이 나와요. 3 들어가면 다시 대입해서 1 나와요. 3 들어가면 다시 대입해서 1 들어가면 다시 대입해서 3 나오고 계속 뺑뺑뺑.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럼 3일 때 얘가 뺑뺑뺑 돌아갈 수 있네, 이렇게. 그럼 저런 식으로 뱅글뱅글 돌아가는 구조가 생기면 나는 반복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3일, 3일 반복이 돼요. 그렇다는 거는 3 또는 1이 등장하는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구나예요. 맞죠? 3 또는 1이 나오면 계속해서 그 이후에는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럼 3 또는 1이 아니면 반복이 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5 같은 걸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지금은 1 대입했고 2 대입했고 1 대입하면 이제 반복되고 2 대입하면 계속 2고 3 대입하면 반복되고 4 대입하면 이렇게 가서 2에서 그래서 영원히 굴레 빠지고 너가 5를 대입해볼게. 5를 대입하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되죠. 숑 여기로 가야 돼요. 너를 다시 대입합니다. 누가 나와요? 1이 나왔네? 1이 나오면 어디로 간다고? 다시? 여기로 간다고. 어디로 가요? 다시 뺑뺑뺑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런 느낌이에요. 6을 대입해볼까? 6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 여기로 가있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서 너 여기로 가요. 마이너스 2로 가죠. 마이너스 2가 되면 0이 돼요. 0이 되면 여기로 가죠. 0이 되면 다시 뺑뺑 여기로 가네. 그래서 영원히 저기 갇히게 돼 있어요. 그럼 7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올라가서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뺑뺑뺑 도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5일 때가 내가 A5랑 A7이랑 같고 그리고 A5랑 A6은 서로 다른 거죠. A5랑 A7이 같고 6이랑은 서로 다르다.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내가 1에서 계속 반복이 되든지 3에서 계속 반복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내가 3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려면 뭘 대입했을 수밖에 없냐면 1을 대입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직전에 1이 나왔다는 얘기네. 그럼 1부터 출발해서 3, 1, 3, 1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내가 3을 대입한 게 아닌 이상은. 뭔가 1에서 출발했다고. 3 이전에는 무조건 1이 있다고. 항상. 그럼 나는 A5가 반복이 되는 최초의 시작이라면 A5는 1이 됐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딴 데서 뺑뺑뺑 오다가 1에서 딱 출발해서 A5가 1이 됐고
다시 A6이 3이 됐고 다시 A7이 1이 된 거예요. 1, 3, 1, 3 이렇게 된 거라고. 딴 게 되다가 3, 1, 3, 1 이렇게 될 수는 없다고. 왜? 3 이전에는 무조건 1밖에 없어요. 3이 되기 위한 함수값 x좌표는 1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1이 되기 위한 x좌표는 뭐가 있어? 1이 되기 위한 x좌표는 좀 많아요. 누구 있어? 3이랑 1이 있죠. 그죠? 근데 3이었을 수 있을까? 아니, 3이랑 마이너스예요. 3이었을 수가 있을까? 그 이전에 3이었으면 어떻게 돼? A4가 3이었으면 A5가 1이지만 A6이 다시 3이거든. 그럼 A4랑 A6이 같죠? 그러면 너가 A5가 최소라는 게 말이 안 되죠. 5가 최소라고 했거든. A4일 때 성립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나와요.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4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서 또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어디 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너가 얼마야? 6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 그럼 뭐 해달래? A1 더하기 A5의 값을 구해달라며? 첫 항이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가 마3이거나 너가 6일 수가 있는데 6일 수가 있나요? 6이 될 수 있어? 지금 아까 마이너스 1이 A4였거든? A3은 마이너스 3이거나 A3은 6이라는 거야. 근데 A3이 6이기 위해서는 A2가 어디로 지나가야 돼? A6은 이렇게 지나가. 6이 이렇게 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어떤 A2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너에 들어가서 6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이쪽은 갖다가 버려도 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이렇게 되겠죠. A2는 얼마가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3을 갖다 그은 거니까 얼마가 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1은 마이너스 7 아니면 얘랑 만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최초로 얘랑 만나게 돼 있어요. 대칭축이 1이니까 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둘의 합이 2가 나와야 되죠. 이거 9가 됩니다. 맞나? 얘가 왜 6이 나왔지? 6이 아니라 얘가 5다. 미안해. 어쨌건 아니에요. 5는 아니니까. 여기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대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A1이 9에서 출발을 했고 9를 대입해서 A 마이너스 7이 나왔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너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일, 3일, 3일 이렇게 된 거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냥 수열로 여러분이 대입해서 규칙성을 보셔도 되는데 함수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런 방식도 가능하고 19번 같은 경우에도 얘랑 거의 비슷한 방식이니까 한번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정도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19번을 풀어낼 때 이 방식이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에 함수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설명을 했어요. 자.